정말 대단하네요. 존경합니다. 서아프리카 기니공화국의 죽음의 땅이라 불리는 곳. 그곳에서 한 여자가 오열하며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프랑스 농업개발국 부국장 마리안 뒤보아입니다. 소르본 대학교 농학 박사이자 최고의 국제농업 원조 전문가로 불리는 그녀가 이토록 절규하며 한국의 감사를 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과 4개월 전만 해도 그녀는 한국 기술을 완전히 불신했습니다. 과거 1200만 유로가 날아간 쓰라린 기억 때문이었죠. 아시아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의 기술로 아프리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심지어 그녀는 공개적으로 한국을 폄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대미문의 일이 펼쳐졌습니다. pH 4.3의 극산성 라테라이트 토양, 3주간의 극심한 가뭄, 이어진 대홍수로 모든 것이 파괴된 절망적 상황. 말 그대로 죽음의 땅이었죠. 그곳에선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 지원한 최신 농업기술조차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500만 유로의 EU 긴급지원금마저 부패한 관리에 의해 횡령당하는 최악의 상황. 그때 갑자기 나타난 한국의 50대 농학 박사 한 명.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주머니에서 꺼낸 낡은 50원짜리 동전 하나뿐이었습니다. 정말로 이것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마리안의 차가운 시선과 조롱 섞인 질문. 하지만 100일 후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헥타르당 1톤에서 5.2톤으로 수확량이 무려 520%가 폭증한 것이죠.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든 것일까요? 왜 프랑스 최고 전문가가 한국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기적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파리 농업개발국 사무실 17층 창가에 서서 기니 공화국 지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벽면에 걸린 세계지도 위에 작은 점 하나가 바로 기니였어요. 서아프리카 해안가에 위치한 이 나라는 면적으로는 한국보다 2배 크지만 농업 생산성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죠. 소르본 대학교에서 농학 박사학위를 받은 지 20년 국제농업 원조 분야에서 쌓아온 경력이 무색할 만큼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마리안 부국장님, 이번 기니 프로젝트는 정말 중요합니다. 앙투안 람베르 국장이 제 뒤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전체의 식량 안보가 걸린 문제니까요. 저는 돌아서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 한국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앙투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한국 기술이 정말 믿을 만한가요? 아무래도 유럽 선진 농업 기술에 비해서는 좀. 그 순간 저는 3년 전 필리핀에서 겪었던 악몽 같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측이 제시했던 신품종 벼가 현지 적응에 실패하면서 프로젝트 전체가 무너졌던 그날을 말이에요. 현지 농민들의 실망한 표정, 프랑스 정부의 예산 삭감, 그리고 제 커리어에 남은 큰 상처까지. 그때 한국농촌진흥청 담당자는 토양 분석이 부족했다며 변명만 늘어놓았죠. 결국 1200만 유로의 예산이 허공으로 날아갔고 현지 농민 5천여 가구가 다시 빈곤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필리핀에서의 일을 생각하면 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역시 그렇죠. 아시아 기술로 아프리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기니의 라테라이트 토양은 철분과 알루미늄 함량이 극도로 높아서 pH가 4.5 이하인데 과연 한국이 이런 극한 조건을 이해나 할까요? 저희가 지난 5년간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앙투안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제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어요. 프랑스는 기니와 오랜 역사적 관계를 맺어왔고 현지 농업 환경에 대한 축적된 데이터도 풍부했거든요. 게다가 기니는 6개월 가뭄 후 3개월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극단적 기후잖아요. 유럽에서도 해결 못한 문제를 한국이 뭘 안다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전문성으로 판단해봐도 앙투안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기니의 농업 환경은 정말 극악무도했습니다.
평균 수확량이 헥타르당 겨우 1톤에 불과한 현실이 모든 걸 말해주죠. 하지만 상부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한국농촌진흥청과의 협력은 피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책임은 누가 지죠? 또 필리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앙투안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번엔 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테니까요. 마리안 부국장님, 개인적으로는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길 바라지만 앙투안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대안책도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필리핀에서의 실패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한국 측이 약속했던 기술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현지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던 그 상황이 기니에서 반복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침실 옆 서재에서 저는 기니 관련 보고서들을 다시 펼쳐봤어요. 기니의 연간 강수량은 1500mm지만 6개월간 집중되는 특성, 토양 산성도가 극도로 높은 점,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 쌀 품종들이 모두 실패했다는 참담한 기록들. 이번엔 다를까? 저는 중얼거리며 기니 관련 자료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하지만 볼수록 절망적이었어요. 기니의 농업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거든요. 특히 지난 10년간 국제기구들이 투입한 2억 달러의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식량 자급률이 30%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기니에 도착한 지 한 달, 저는 코나크리 시내 호텔 방에서 절망적인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기니만의 푸른 바다와는 대조적으로 내륙의 농업지역은 완전히 메말라가고 있었어요. 기온은 연일 섭씨 42도를 웃돌았고 습도는 20% 이하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3주째 비 한 방울 안 왔어요. 현지 농업부 담당자인 마마두 디알로가 힘없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기니의 대지는 완전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갈라진 땅 사이로 말라 죽은 벼 포기들이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었고 마치 거대한 무덤 같은 분위기였어요. 유럽에서 지원한 관계시설은 어떻게 됐나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펌프 시설이 이 정도 가뭄을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 지원한 최신 관계 기술이 한 달도 못 버티고 무용지물이 되다니.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술이 과연 다를까요? 부국장님, 농민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창문을 열어보니 수십 명의 농민들이 호텔 앞에 모여 항해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거무스름했고 아이를 업은 여성들의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볼이 움푹 패여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당신들은 뭘 하고 있느냐? 한 농민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앙상한 손에는 말라 죽은 벼 이삭이 들려 있었죠. 약속한 기술 지원은 어디에 있느냐? 프랑스가 우리를 속인 것이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필리핀에서 겪었던 그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농민들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앙투안이었습니다. 마리안, 상황이 어떤가? 최악입니다. 유럽 기술로는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 봐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프리카 문제는 아프리카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앙투안의 목소리에서 일종의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예측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국 팀은 언제 온다고 했죠? 다음 주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그들이 뭘 할 수 있을지 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말로 한국 기술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마리안, 솔직히 말해서 이번 프로젝트는 이미 실패작이에요. 본국에 보고할 때도 그렇게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한국팀이 오지도 않았는데 현실을 인정하세요. 3주째 가뭄에 유럽 최신 기술도 무력화된 상황에서 한국이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앙투안의 차가운 현실론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현지 농업부 관리들과의 회의에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벌써 3개 마을에서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세쿠 디알로 차관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국제 지원 예산은 어떻게 됐나요? 유럽연합에서 긴급 지원한 500만 유로는 집행됐습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산 집행에 문제가 생겨서 세쿠의 애매한 대답에 저는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자꾸 딴 곳을 향하고 있어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설마 또 다른 문제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국팀이 와서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시아 기술이 아프리카에서 통할지는 의문입니다. 세쿠의 회의적인 반응이 제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파리 본부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로 이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한국팀이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농민들의 항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밤늦도록 호텔 앞에서 촛불을 켜고 연좌 시위를 벌이고 있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모니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과연 한국팀이 와서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기니에 도착한 지 2달째.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3주간 계속된 극심한 가뭄 후에 갑자기 쏟아진 폭우가 모든 것을 휩쓸어버린 것이에요. 하늘이 무너진 듯 쏟아지는 비는 하루 종일 그치지 않았고 기니의 대지는 순식간에 거대한 호수로 변해버렸습니다. 부국장님, 대변입니다. 마마두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그의 온몸이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유럽연합에서 지원한 모든 시설이 물에 잠겼습니다. 독일 기술로 만든 배수 시설도 완전히 파괴됐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바싹 말라있던 논밭들이 이제는 넘실거리는 거대한 호수가 되어 있었어요. 물 위로 농민들의 집 지붕만 간신히 보였고 여기저기서 구조를 요청하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농민들은 어떻게 됐나요? 12개 마을이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도로가 모두 끊어져서 구호물자 전달도 불가능한 상태예요. 마마두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3주간의 가뭄으로도 충분히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정반대의 재앙이 덮친 것이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앙투안이었습니다. 마리안, 뉴스 봤나요? 기니 상황이 국제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프랑스가 지원한 농업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본부에서도 이 프로젝트 중단을 검토하고 있어요. 앙투안의 목소리에서 묘한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예측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받은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한국팀이 마리안, 현실을 봐요. 이 상황에서 누가 와도 소용없습니다. 자연재해 앞에서는 기술이고 뭐고 다 무의미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앙투안의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국장님, 세쿠 차관님이 급히 보자고 하십니다. 저는 물웅덩이를 헤치며 농업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세쿠의 사무실에 도착하니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욱 어두웠어요. 마리안 부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쿠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유럽연합 긴급지원 예산 500만 유로가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배수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현장에 필요한 펌프와 배수관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예산 유용이라니 이런 상황에서요? 그러면 이 침수를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최소 2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농민들이 버틸 수 있을지. 세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문으로 보니 수백 명의 농민들이 농업부 건물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세쿠 차관 나와라. 우리 아이들이 굶어 죽는데 돈을 어디에 썼느냐? 프랑스도 우리를 버렸느냐? 약속한 지원은 모두 거짓말이었느냐? 농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건물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악몽처럼 느껴졌어요. 필리핀에서의 실패보다 훨씬 더 참혹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안전을 위해 뒷문으로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쿠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제안을 따라 건물을 빠져나왔지만 농민들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완전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가뭄도 모자라서 홍수까지, 게다가 예산 유용으로 인한 구호작업 마비까지.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와도 소용이 있을까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침수된 농토에서는 농민들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서 생각했어요. 정말로 이 프로젝트는 끝인 걸까요?
한국팀이 온다고 해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3일째 계속되던 폭우가 그친 다음 날, 저는 코나크리 공항에서 한국팀을 마중 나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대보다는 의무감으로 온 것이었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국 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전혀 상상이 되지 않았거든요. KE907편이 착륙했습니다. 공항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도착 게이트로 향했어요. 아직도 여기저기 침수 흔적이 남아있는 공항 바닥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때 출국장 문이 열리면서 한 명의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키는 중간 정도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안정감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진중함과 동시에 따뜻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마리안 뒤보아 부국장님이시죠? 저는 한국농촌진흥청의 최민호입니다. 그가 완벽한 프랑스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발음이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거든요. 아, 네, 반갑습니다. 프랑스어를 정말 잘하시는군요. 아프리카에서 7년간 일하면서 배웠습니다. 특히 기니에는 벌써 3번째 방문이에요. 최민호의 대답에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이 기니에 3번이나 왔다고요? 그럼 기니 상황을 잘 아시는군요. 어느 정도는요. 하지만 실제로 와보니 생각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네요. 최민호가 공항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놀라움보다는 깊은 이해가 느껴졌어요. 차로 이동하면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저는 지난 2달간의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3주간의 극심한 가뭄, 유럽 기술의 실패, 그리고 갑작스런 폭우로 인한 침수까지. 마지막에는 예산 유용 문제까지 털어놓았어요. 최민호는 제 설명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중간중간 구체적인 질문들을 했습니다. 라테라이트 토양의 철분 함량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가요? pH는 평균 4.3 정도이고 철분 함량은 35%를 넘습니다. 배수가 안 되는 주된 이유는 점토층 때문인가요? 네, 지하 50cm 지점에 불투수층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의 질문들은 모두 핵심을 찌르는 것들이었습니다. 마치 기니의 농업 환경을 이미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부국장님, 혹시 통일벼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통일벼요? 한국에서 개발한 품종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1970년대 한국이 식량 위기를 극복할 때 개발한 품종이에요. 극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개발된 벼죠. 최민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조금씩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였어요. 하지만 기니의 환경은 정말 극악무도합니다. 유럽 최신 기술도 실패했는데. 부국장님, 저희가 가져온 통일벼는 단순한 품종 개량이 아닙니다. 최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품종은 pH 4.0 이하의 극산성 토양에서도 자랄 수 있고 4주간의 가뭄과 2주간의 침수를 견딜 수 있어요. 무엇보다 기존 아프리카 품종보다 수확량이 5배 높습니다. 5배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헥타르당 5톤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적절한 재배법이 동반되어야 하지만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어요. 정말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내일 직접 현장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과도 직접 만나보죠. 최민호의 자신 있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묘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정말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처음으로 희망적인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불안했지만 최민호의 전문성과 자신감에서 뭔가 다른 가능성을 느꼈거든요. 과연 내일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민호와 함께 현장을 둘러본 지 일주일. 저는 점점 놀라운 변화들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침수됐던 농토에서 최민호가 직접 심은 통일벼 시험 구획이 놀라운 속도로 자라고 있었거든요. 불과 10일 만에 싹이 트고 25일 만에 본엽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부국장님,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마마두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갓 자란 통일벼 새싹이 들려 있었어요. 기존 품종보다 성장 속도가 3배는 빠른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산성 토양에서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다니.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pH 4.3의 극산성 토양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는 벼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최민호 박사님, 정말 대단하네요. 이 속도라면 3개월 후에는 헥타르당 5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민호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부국장님, 큰일 났습니다. 마마두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국제뉴스에서 우리 프로젝트를 다루고 있는데 내용이.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CNN 아프리카에서 방송된 뉴스였어요. 기니에서 진행 중인 한국의 농업 지원 프로젝트가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다국적 농업 전문기업 에그리글로브의 이사벨 알바레스 서아프리카 총책은 한국의 통일벼가 현지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여성은 30대 후반으로 보였고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고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유전자 변형 종자가 기니의 토착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생태학적 침입종 행위로 즉시 중단돼야 합니다.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유전자 변형이라니요? 통일벼는 전통적인 교배 방식으로 개발된 품종인데 이사벨 알바레스가 누구죠? 에그리글로브라는 다국적 종자기업의 서아프리카 로비 총책입니다. 이 회사는 아프리카 전역에 자사종자를 판매하고 있어요. 마마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공격이 시작된 걸까요? 최민호 박사님은 이 소식을 아시나요? 네, 방금 전화로 연락받았습니다. 한국 본부에서도 당황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날 저녁 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최민호, 마마두, 그리고 현지 농업부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일단 사실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통일벼가 정말 유전자 변형 종자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최민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제뉴스로 퍼져나갔는데. 부국장님, 제가 직접 에그리글로브와 연락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에그리글로브의 기니 내 협력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세쿠 디알로 차관이었어요. 예산을 횡령한 그가 에그리글로브와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최민호 박사님, 우리가 직접 반박 자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동감입니다. 정확한 DNA 분석 결과와 재배 데이터를 공개하죠. 저는 처음으로 한국 기술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의심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 기술의 진실성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긴급 보도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에그리글로브의 거짓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었죠. 최민호가 제공한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일벼의 안전성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보도 자료를 발표한 다음 날, 저는 최민호와 함께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완전한 진실 공개를 위한 자리였어요. 부국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최민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를 믿고 함께 싸워주셔서요. 아니에요, 최민호 박사님. 진실은 진실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편견을 가졌던 게 부끄럽습니다. 그때 마마두가 급히 달려왔어요. 부국장님, 세쿠 차관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되고 사무실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의 개인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해외로 송금됐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어요. 세쿠와 에그리글로브 사이에 뭔가 거래가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후 2시 코나크리 국제회의장. 저는 최민호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입장했습니다. 현지 기자들뿐만 아니라 국제 언론사 기자들도 많이 참석했어요. 여러분, 지난 며칠간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어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첫째, 한국의 통일벼는 유전자 변형 종자가 아닙니다. 1970년대 전통적인 교배 방식으로 개발된 품종으로 40년 넘게 안전성이 검증됐습니다. 최민호가 상세한 DNA 분석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화면에는 통일벼와 일반 벼의 유전자 구조가 비교되어 나타났어요. 둘째, 에그리글로브에서 분석했다고 주장하는 샘플은 조작된 것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통일벼와는 완전히 다른 DNA 패턴을 보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누가 가짜 샘플을 제공했다고 보십니까? 현재 조사 중이지만 기니 농업부 내부의 특정 인물이 에그리글로브와 결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때 회의장 뒤쪽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경찰관들이 한 남성을 체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세쿠 디알로였어요. 세쿠 디알로는 유럽연합 지원 예산 500만 유로를 횡령했을 뿐만 아니라 에그리글로브로부터 뇌물을 받고 한국 프로젝트를 방해했습니다. 마마두가 긴급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개인 계좌에서 에그리글로브로부터 받은 50만 달러가 발견됐어요.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이런 극적인 전개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이제 통일벼의 실제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민호가 현장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6주 전 침수됐던 농토에서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통일벼의 모습이었어요. 현재 통일벼 시험 재배지에서는 헥타르당 4.8톤의 수확이 예상됩니다. 기존 기니 품종보다 거의 5배 높은 수치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런 놀라운 수치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품종이 극산성 토양과 극한 기후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란다는 점입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앙투안이었습니다. 마리안, 파리에서 긴급 소식이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에그리글로브 본사에서 이사벨 알바레스를 해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기니 프로젝트에 대한 공식 사과문도 발표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상황이 정리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마리안,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제가 처음부터 한국 기술을 폄하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앙투안의 목소리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최민호와 함께 시험 재배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석양빛에 물든 통일벼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최민호 박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 의심했던 것을. 부국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의심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당연한 자세잖아요. 중요한 건 진실을 찾았다는 거죠. 저는 처음으로 한국 기술에 대해 완전한 신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최민호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협력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날 저녁 현지 농민들이 시험 재배지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정말로 우리도 이렇게 키울 수 있나요? 한 농민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함께 해보죠. 최민호의 대답에 농민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진정한 국제협력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기술의 우월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통일벼 첫 수확을 앞둔 어느 오후, 저는 코나크리 공항에서 특별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 이동훈 차관이 기니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무척 기대가 됐어요. 지난 3개월간 최민호와 함께 일하면서 한국 농업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거든요. 마리안 부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동훈 차관은 50대 중반의 품격 있는 신사였습니다. 그의 첫 인사에서부터 깊은 온화함과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아닙니다, 차관님. 오히려 저희가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최민호 박사로부터 부국장님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도와주셨는지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동훈 차관의 말에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들려드렸어요. 처음에 의심과 편견, 절망적이었던 순간들, 그리고 한국 기술을 직접 목격하며 느낀 놀라움까지. 부국장님께서 겪으신 변화가 바로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훈 차관이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기술이 만나 의심과 갈등을 겪지만 결국 진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함께 통일벼 재배지를 방문했습니다. 3개월 전 침수됐던 그 땅에 이제는 황금빛 벼이삭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말 기적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동훈 차관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민호 박사님, 실제 수확량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헥타르당 5.2톤 정도로 예상됩니다. 기존 기니 품종보다 정확히 5배 높은 수치입니다. 그때 농민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몰려왔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희망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차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굶지 않게 됐어요. 한 농민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동훈 차관은 그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따뜻한 말을 건넸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함께 해주셔서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저는 이동훈 차관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차관님, 한국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국제 협력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이동훈 차관이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상생이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고 함께 발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리고 정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단순한 계약이나 거래가 아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는 것이죠. 오늘 농민분들과 악수할 때 느낀 그 따뜻함이 바로 정입니다. 그래서 최민호 박사님도 그렇게 진심으로 대해주셨던 거군요. 맞습니다. 기술을 전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부국장님도 이제 그걸 이해하고 계시죠?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로 한국 사람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차관님, 솔직히 처음에는 한국을 많이 의심했습니다. 필리핀에서의 실패 때문에 편견이 있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결국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서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동훈 차관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제 자신의 변화를 되돌아봤어요. 의심과 편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한국에 대해 깊은 존경과 신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계속 협력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부국장님 같은 분이 있다면 아프리카 전체에 희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동훈 차관이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내년에 서울에서 국제농업협력 포럼이 열립니다. 부국장님께서 기니 프로젝트 사례를 발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정말요? 네, 이 프로젝트의 성공 비결은 기술만이 아니라 상호 신뢰였으니까요. 부국장님의 경험담이야말로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에서, 그것도 국제무대에서 이 경험을 나눌 수 있다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동훈 차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도 과거에는 가난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어요. 하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이 도움을 줄 차례라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 그것이 상생의 정신이에요. 기니도 언젠가는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어요.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철학과 가치관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통일벼밭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농업기술의 성공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이룬 아름다운 협력의 결과였다고 말이에요. 1년 후 서울. 저는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국제농업협력 포럼의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500여 명의 각국 농업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런 큰 무대에서 발표하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경험을 나누는 것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농업개발국의 마리안 뒤보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기니 라이스 미라클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 1년 전 기니에 처참했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침수된 농토, 절망에 빠진 농민들, 그리고 의심에 가득 찬 제 모습까지. 1년 전 저는 한국 기술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에서의 실패 경험 때문에 깊은 편견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통일벼 기술과 협력 정신이야말로 아프리카 농업 문제의 해답이라고요.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프랑스 농업 전문가가 한국을 이토록 찬양하는 것이 놀라웠나 봐요.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니에서 통일벼를 재배한 결과 평균 수확량이 헥타르당 1톤에서 5.2톤으로 증가했습니다. 무려 520% 향상된 것이죠. 회장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의 비결은 한국의 상생과 정의 철학이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농민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화면에는 최민호와 기니 농민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저 역시 이 과정에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편견과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진실과 신뢰를 발견하게 됐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청중석에서 한 참가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부국장님,
그럼 이제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도 이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물론입니다. 이미 세네갈, 말리, 부르키나파소에서 협력 요청이 들어왔어요. 한국과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또 다른 참가자가 질문했습니다. 혹시 초기에 가졌던 의심이나 편견을 극복하는 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가장 솔직한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결정적인 순간은 한국 기술이 거짓 공격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가짜 정보로 한국을 모함했는데 그때 저는 직접 나서서 한국을 옹호했어요. 그 순간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한국 편이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회장의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진실의 힘입니다. 거짓은 일시적으로 승리할 수 있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한국의 기술과 정신이 바로 그 진실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프리카 각국의 농업부 장관들, 유럽의 개발협력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 국제기구 관계자들까지. 부국장님, 정말 감동적인 발표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요. 기니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매뉴얼을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한국의 이동훈 차관님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나라에 희망을 줄 수 있다니요. 그날 저녁 환영 만찬에서 저는 이동훈 차관과 최민호를 만났습니다. 부국장님, 정말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이동훈 차관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철학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한국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최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동반자가 된 것 같네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물론이죠. 이제 저희는 운명 공동체예요.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에티오피아 농업부에서 온 연구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왔습니다. 혹시 저희 나라에서도 통일벼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최민호와 이동훈 차관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같은 대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함께 해보죠. 포럼이 끝나고 저는 서울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1년 전을 떠올려봤어요. 그때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 나라가 제2의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기니의 마마두로부터였습니다. 부국장님, 올해 수확이 끝났습니다. 헥타르당 5.5톤이 나왔어요. 농민들이 모두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내년에는 재배 면적을 10배로 늘릴 예정입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프랑스 본부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기니 농업협력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전수를 넘어선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통일벼 기술과 상생 정신이 결합되어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향후 아프리카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 자신도 편견을 극복하고 진정한 국제협력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협력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말이에요. 한국과 기니 그리고 프랑스가 함께 만들어낸 이 기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바라면서요. 프랑스 농업 전문가 마리안 뒤보아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 대한 깊은 편견과 불신이 어떻게 존경과 감동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국제협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 낡은 50원 동전에 새겨진 벼이삭 하나로 시작된 이 기적은 이제 세네갈, 말리,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까지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통일벼 기술과 함께 상생과 정의 철학이 전 세계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520%의 수확량 증가, 다국적 기업의 음모를 막아낸 진실의 승리, 그리고 편견을 뛰어넘은 아름다운 협력 이야기.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세계에 전하는 진정한 가치이며 과거 도움을 받았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에 희망을 나누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